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와, 정말 하루 만에 천국이랑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 데이터 기업 스파이어 글로벌인데요. 투자자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든 이 회사의 극과 극 신호들, 그 진짜 의미가 대체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딱 그 상황입니다. 왼쪽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거의 30%나 폭락했다는 뉴스고요. 오른쪽은 바로 다음 날이에요. 초대형 계약 터트리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 전망이 딱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 이 혼돈의 중심부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가를 폭락시킨 최악의 실적, 이 적신호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분위기를 180도 바꾼 초대형 계약, 그러니까 청신호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반된 두 신호를 합쳐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최종 결론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적신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 나왔길래 시장이 그렇게 공포에 떨었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때는 2025년 12월 17일 스파이어 글로벌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와, 결과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처참했습니다. 이 실적 보고서 하나로 이 회사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났고 바로 그냥 투매가 쏟아졌죠.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매출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무려 55.7%,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나버렸어요. 1,267만 달러. 시장에서는 한 2,200만 달러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다들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성장주가 이렇게 역성장을 해버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매출이 박살이 났을까요? 여기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 돈 잘 벌던 해양사업부를 팔아버린 영향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계약들이 좀 지연됐고 또 데이터 계약 갱신도 좀 불투명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계약 지연 중 일부는 정부 예산 문제 때문이라서 아예 없어진 돈이라기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당장은 악재죠. 근데 문제는 매출 감소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익성은 더 나빠졌습니다. 조정 EBITDA 손실이 무려 1,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0억 원 정도 적자를 본 거예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손실이 310만 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적자 규모가 거의 4배나 불어난 셈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현금 소모, 캐시번인데요. 딱 3개월 동안 회사가 태워버린 현금이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70억 원에 달합니다. 아무리 빚이 없다고 해도요, 이런 속도로 돈을 계속 태우기만 하면 글쎄요, 회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스파이어를 거의 손절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정말 모든 판을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초대형 발표가 하나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나쁜 흐름을 단 한 방에 뒤집을 만한 소식이라니? 대체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미 국방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2월 18일 스파이어가 미국 미사일 방어청 MDA의 쉴드 프로그램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잠재적 가치,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입니다. 200조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뉴스 하나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던 시장 분위기를 그냥 한 방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200조 원짜리 계약이 그냥 운 좋게 터진 한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해양대기청이랑도 1,12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고요. 유럽 쪽이랑도 계약을 연장했어요. 심지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랑 손잡고 위성 8개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스파이어의 기술력이 여전히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한쪽에서는 최악의 실적이라는 적신호가 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대급 미래 전망이라는 청신호가 떴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이 둘을 합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바로 이 표가 스파이어가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딱 잘라 말하죠. 2025년, 올해는 힘들다, 전환기다.
매출도 10% 이상 줄어들 거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하지만 2026년 내년을 봐라. 그때는 완전히 다를 거다 이러는 거죠. 30% 이상 매출 성장하고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미 쌓아놓은 계약들과 이번에 터진 대박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 200조라는 숫자에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하는데요. 이게 IDIQ라는 방식의 계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 우리가 최대 200조 원까지 쓸 수 있는 쇼핑 예산을 마련해 놨어. 너도 이 안에서 물건 팔 자격이 있어. 이런 뜻입니다. 스파이어한테 200조 원짜리 수표를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큰 판 안에서 실제 주문을 따내려면 다른 회사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참가 자격을 얻은 거죠. 결국 스파이어의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면 아찔하죠. 지금 돈 태우는 속도로 보면 1년, 길어야 1년 3개월 버틸 현금밖에 없고요. 팔아버린 사업부 매출도 메꿔야 하고 정부 계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근데 오른쪽의 기회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 거대한 방산 시장에 제대로 발을 들였고 이미 확보한 계약만 2억 달러가 넘어요.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이제 최종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스파이어 글로벌은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입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이 회사의 모든 스토리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미래의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과연 지금의 돈 문제들을 버텨낼 수 있는가?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가지 싸움으로 모아집니다. 단기 생존 대 장기적인 시장 지배. 딱 이거예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계약들이 진짜 돈이 되기 시작할 때까지 회사의 현금 창고가 버텨줄 것인가? 이게 바로 스파이어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스파이어는 과연 이 아슬아슬한 단기 재무 위기를 넘어서 우주와 국방 데이터 시장의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엄청난 기회와 그만큼 심각한 위험이 딱 붙어 있습니다. 기술도 좋고 시장 잠재력도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진짜 현실이 될 때까지 회사가 버틸 체력이 있느냐? 이건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빠른 미국 주식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소확개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